안녕하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인데, 사실상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거기 때문에 온라인이 마지막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하고 있는 이 앙금 생성 반응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더 많은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데, 너무 그 많은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들으면서 너무 어려워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뭐,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온라인으로 제가 먼저 수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것들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학교 올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이다 말 그대로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었죠.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그러한 화합물을 앙금이라고 했고요. 간단한 예로 어떤 수용액에 A라는 수용액에 Cl-이온이 들어있대. 근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들어있는 염화 이온을 확인하기 위해서 Ag 플러스 이게 무슨 이온이에요? 은이온이죠. 은이온이 녹아있는 또 다른 비수용액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두 다 투명색이었는데 갑자기 하얀색 앙금 덩어리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막 딱딱한 덩어리는 아니에요. 뿌옇게 흐려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뿌연 게 생겼대. 얘가 바로 AgCl이라고 적는 염화 은일 것이다. 염화 은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염화이온이 A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 CaCO3, 탄산칼슘, 그리고 AgCl, 염화은, 그리고 Pb, I2, 아이오딘화, 납까지 이 세 가지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얘가 탄산칼슘, 염화은,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읽는 자체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만나서 다시 한번 짚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고 예습하면 더 좋고요. 자, 그런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앙금 생성 반응 세 가지 이외의 다른 앙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알짜 반응을 몇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암기해야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 앙금 생성 반응이란 것이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앙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종유석, 석순, 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석회동굴 안에는요, 이렇게 마치 고드름처럼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만들어낸 기둥, 새싹처럼 올라오는 기둥,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오고 내려오다가 만나서 만들어진 기둥,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고드름 같은 게 바로 종유석이고요. 그리고 아래서 순처럼 올라오는 게 석순, 기둥주 자 써서 바로 석주라고 해요. 자, 얘네들의 성분이 뭐냐면 바로 이 아래 써 있는 CaCO3입니다. 얘 어떻게 읽었지? 자, 화학식으로 CaCO3,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앙금인데요. 화학식을 우리가 한글로 명명할 때, 한글로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이온을 크로스해서 읽어요. 이온자 빼고요. 얘 탄산 이온이니까 탄산만 적으시고 칼슘 이온 중에 칼슘만 적어보세요. 그래서 얘를 붙여서 읽으면 바로 CaCO3라는 물질은 탄산칼슘이라는 하얀색 앙금이 되죠. 얘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종유석이나 석주, 석순, 석회동굴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의 앙금 생성 반응이었고요. 얘는 지금 필기에 내용 없어요. 네, 두 번째 생활 속의 예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강의 노트 보시면
자, 페이지 두 번째 쪽에 방사선 검사 조영제, 얘가 1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부터 메모하면서 수업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X선을 촬영할 때요. 우리 뭐 그냥 단순하게 폐사진이나 뭐 척추사진 찍을 때 말고 위장을 관찰할 때 그냥 X선 촬영을 하게 되면 X선들이 그냥 세포들을 투과해 버린대요. 그래서 잘 찍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잘 찍히게 하기 위해서 바륨과 같은, 바륨이 뭐냐면요, 원소 기호로 BA고요. 바륨 이온은 BA2+라고 합니다. 우리 바륨 원소 안 외웠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자, 어쨌든 이 바륨과 같은 중금속을 마시면, 그래서 소화관에 주입을 하면 그 X선을, 엑스레이를 흡수해서 위벽 상태를 굉장히 잘 보이게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륨이 들어있는 그러한 액체를 마시는데 사실 이 바륨 자체가 먹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이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호흡장애, 고혈압, 위장장애 등 다양한 치명적인 중독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 바륨이온 BA2+ 이 상태로 먹으면 되냐? 당연히 병원에서 그렇게 위험한 걸 먹이지는 않죠. 그래서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앙금의 형태로 물에 살짝 녹아있는 뿌연 형태의 액체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산바륨이라는 조영제고요. 황산바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한 앙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도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여러분들 소변 봤을 때 다시 그대로 배설된다고 해요. 자, 황산바륨도 한번 화학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계속 화학식이란 말 사용하죠. 물질을 원소기호로 표현한 걸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황산바륨을 반대로 화학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황산이온과 바륨이온이 합쳐져서 황산바륨인데 크로스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바륨 BA2+인데 2+ 빼고요. SO4 E-인데 E- 빼요. 그래서 BaSO4라고 적어요. 자, 지금 제가 2+짜리랑 E-짜리랑 똑같이 2+, E-니까 얘네가 합쳐졌을 때 둘 다 상쇄돼 버리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1대1로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전하량이 같지 않다면 또 달라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PbI2 했던 것처럼 달라지니까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씩 복습하면서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그림은 이번 예는 관석이라는 건데 관 안에 마치 돌처럼 딱딱한 것들이 쌓였다라고 해서 관석이라고 불러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 바로 오래된 보일러관을 찍은 거래요. 여러분들 지하수 안에는요 다양한 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미네랄 워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몸에 좋은 이온, 안 좋은 이온 다양하게 녹아 있는데 그 안에 칼슘 이온도 녹아 있고요. 우리 이온식 써볼게요. 탄산 이온도 녹아 있어요. CO3 E-. 자, 근데 CO3 E-가 항상 되게 많은 양 녹아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HCO3-, 우리 지금 이거 너무 어렵죠. 한글로 쓰면 탄산, 수소, 이온 이런 형태로 대부분 녹아 있는데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쓴다. 그러면 뜨겁게 얘가 반응을 하면요. 물과 반응해서 CaCO3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CaE+는 CaCO3를 만나서 CaE+는 CO3 E-를 만나서 CaCO3라는 앙금을 생성하는 그런 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지하수, 보일러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CO3 E-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지하수 속에 녹아있는 CaE+와 반응해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을 생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관이 돌로 꽉 막히게 되고요. 관이 좁아져서 수압을 못 이기고 터지게 된대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관석의 성분도요, 바로 앙금 생성 반응으로 생성됐다라는 거죠. 자, 다음 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온을 확인하기 위해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수돗물 속에 우리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요, 염소 살균을 해요. 그 염소가 어떤 상태로 물 속에 녹아 있냐면 Cl- 염화 이온의 상태로 물 속에 녹아 있게 되는데, 실제로 물속에 얼마나 많은 양의 염화이온이 녹아있는지, 염화이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Cl-와 결합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예로 들고 시작했잖아요. 어떤 이온이 있었죠? 그치. Ag+라는 은이온이 있었어요. 은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Cl- 염화이온과 반응해서 AgCl 이라는, 이거 읽어보자. 크로스해서 염화이온에서 이온 빼세요. 염화. 은이온에서 이온 빼세요. 염화은 이라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앙금은 가라앉기 때문에 아래 화살표 표시합니다. 흰색의 앙금이 생성되는 거죠. 이렇게 수돗물 속의 염화이온, 염소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합니다.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돼요. 자, 프린트물에 네 번째 적혀 있는 앙금 생성 반응의 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화장품 속에 만약에 여러분 납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우리 납이요, 우리 몸에 축적되면 굉장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납이 절대 피부를 통해서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어쨌든 체내에 흡수되면 안 되는데 매일매일 바르는 화장품에 사실 납성분이 많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착한 화장품 대세잖아요. 이런 납성분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아니고 화장품 회사에서. 자, 그렇다면 그 납이온을 검사하는 방법,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납이온이 들어있다면 거기에 I-의 이름이 뭐지? 아이오딘화 이온, I-가 들어있는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란색의,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반응이에요. 노란색의 앙금이 생성된다면 바로 납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검출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2+와 1-가 합쳐지면 0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화합물을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1-가 2-가 되면 0이 되는데 아이오딘이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오딘 이온이 2개 있다면 얘가 1대 2로 반응한다면 2+, 1-가 2개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러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응식이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어렵지만 교과서에도 반응식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적응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예는 좀 쉬워요. 나비온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 황화이온은 S 몇 마이너스야? 2-지. 얘랑 반응시키면 얘는 2+, 2-니까 1대1로 반응하면 되죠?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검은색 앙금이 생성됐다. 이 화살표는 앙금을 표시해요. 그렇다면 PbS라는 물질이 생성돼서 납을 검출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납이온을 검사할 때도
또는 폐수 속에 들어있는 나비온을 검사할 때도 아이오딘화 이온이나 또는 황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통해서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그 앙금을, 그 이온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여러분 5번째 필기하세요. 앙금 생성 반응은요, 바로 폐수 속에 존재하는 카드뮴 이온의 검출입니다. 자, 카드뮴이라는 원소도 우리 원소 기호 안 배우고 간 것 같아서 제가 CD라고 적는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카드뮴 이온은요, 어떻게 쓰냐면 CD 플러스예요. 기억하고 암기해 놓으세요.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들어가면 계속 축적되고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카드뮴도 그렇고, 또 뭐가 있냐면 순, HG, 순, 납, 구리, 이런 게 바로 중금속들인데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중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콩당 폐수가 그대로 생활 수로 이렇게 흘러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몸속에 축적이 되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카드뮴 공장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요, 바로 디스플레이 제작에 널리 사용되고 있대요. 우리 요즘 TV, 다양한 모니터, 핸드폰, 디스플레이 엄청 많이 제작하잖아요. 그 제작으로 인해서 폐수에 카드뮴 이온이 섞여서 나온다. 그걸 우리가 마시게 된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때 카드뮴을 걸러내기 위해서요, 여기에 얘 이름이 뭐였지? 황화이온, 황화이온과 반응을 시키면 CDS,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황화.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크로스에서 황과 카드뮴. 네, 이렇게 황화 카드뮴이라는, 얘도 아마 노란색일 거예요. 아마가 아니고 노란색입니다. 자, 노란색 앙금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카드뮴 이온과 반응하는 음이온을 넣어줌으로써 앙금을 만들고 그 앙금을 걸러내주는 과정을 통해서 폐수 속에 카드뮴 이온이 녹아있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한 이 앙금 생성 반응들 생활 속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아이오딘화 납, 황화납, 황화 카드뮴, 염화은, 탄산칼슘 이외에 CaSO4, 바륨 같은 거, BaSO4, BaCO3, 이런 앙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앙금 생성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을 지금부터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알짜이온 반응식이라는 거는 그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온들 중에서 실제로 앙금을 만들어내는 이온들만 적은 반응식을 말합니다. 알짜이온 반응식이라는 표현은 교과서에 생략됐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제가 지금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 그거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필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외워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필고사도 봐야 되고 보기 위해서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게 될 텐데, 문제 푸는 방법들 저랑 같이 만나서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고 암기해 놓은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앙금 생성 반응 영상 보시고요.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만나요. 학교에서 진짜 얼굴 봅시다. 안녕.